여러분은 성취한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30살 여성 소피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겉보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회사의 관리직, 활기찬 사회생활, 그리고 잘 정돈된 일상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내면은 자기 회의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부터 어떻게 옷을 입을지까지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리학 책을 넘기던 그녀는 칼 융의 명언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윤기 불안감을 극복할 열쇠는 그녀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피아는 융의 생각에 따라 자기 발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 여정을 통해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칼 융은 불안감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에게 불안감은 무의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모습을 탐구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내면의 엄청난 잠재력, 즉 온전함을 상징하는 자아의 원형과 연관된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온전함을 이루려면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성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진정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계속 읽기 전에 융의 진실을 찾는 호기심 많은 영혼들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칼 융과 함께 나 자신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아이디어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융의 지혜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세요. 소피아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칼 융에게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이전에는 무시했던 꿈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미로에서 멀리 반짝이는 황금 열쇠를 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윤은 이 꿈이 무의식에서 온 메시지라고 말했고 열쇠는 그녀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융에게 꿈은 우리를 집단 무의식, 즉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상징과 원형의 보편적인 저장소와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소피아의 경우 미로는 그녀의 내면의 혼란을 상징했고 열쇠는 그녀가 두려움에 맞서야만 찾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개성화로 이끄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칼 융의 가르침을 따라 취한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내면의 명료함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불안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혼란 속에서 피어납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이 외부의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직원이 되고 항상 곁에 있는 친구가 되고 모범적인 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윤근 명료함이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연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소피아는 윤기 무의식과 대화하기 위해 추천한 기법인 성찰적 글쓰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적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꺼이 지키고 싶은가?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숨겨왔는가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불안감이 무의식적인 믿음, 즉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은 이 믿음이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 모두가 내면에 지닌 억압된 모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융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모두 지닌 온전한 인간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융의 또 다른 기법인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불안감을 하나의 형상으로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상 중 하나에서 소피아는 그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겁먹은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연민으로 대하면 두려움이 힘으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소피아는 그 내면의 아이를 포용하며
다시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어떤 면을 피하고 있었나요? 판단 없이 그림자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그 답은 당신의 자신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불안감을 극복하는 원형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원형은 어머니, 전사, 현명한 여성처럼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입니다. 소피아는 직관과 내면의 삶을 상징하는 현명한 여성의 원형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윤근 원형과 연결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조상의 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피아는 촛불을 켜고 내면의 현명한 여성에게 명상하며 인도를 구하는 등 간단한 의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상 중 하나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당신의 진실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목소리가 그녀의 무의식이라고 말하며 안정감은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윤근 동시성, 즉 의미심장해 보이는 우연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했습니다. 소피아는 직감을 더 믿기로 결심한 후 자신에게 딱 맞는 것 같은 창작 글쓰기 강좌를 찾았을 때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찾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딱 맞는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 우리가 목적과 일치한다는 신호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최근 당신의 삶에 어떤 우연이 나타났나요? 융의 말처럼 동시성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칼 융의 세계로 향하는 이 여정이 공감되신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 내면의 자신감 넘치는 여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모든 영혼과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이며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가 융의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 봅시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영혼으로부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에게 있어 안정적인 여성이란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명확하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소피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원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근 경계가 벽이 아니라 더욱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달이라고 가르칩니다. 소피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의식적으로 아니오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사람들이 자신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를 각자의 욕구를 가진 고유한 존재로 정의하기 때문에 개성화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융에게 경계는 힘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전사 원형을 기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피는 내면의 전사를 자신의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아마존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비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녀는 전색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공격적이지는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칼 융은 명상이나 신체 움직임과 같은 수련을 통해 이 원형과 연결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딘 채 눈을 감고 전사를 시각화해보세요. 전사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윤기 말했듯이 전사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평화를 추구합니다. 칼 융 또한 불안감에 대한 해독제로서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소피는 예전에는 자신에게 엄격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자기 연민이 죄책감을 지혜로 바꾸는 감정적 연금술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습니다. 윤근, 우리 자신을 각각의 불완전함이 독특한 꽃이 되는 정원으로 보도록 권합니다. 소피는 나는 배우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와 같은 화건을 쓰면서 자기 연민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내면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불안을 20% 감소시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실수를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말해보세요. 융의 말처럼 자기 연민은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감사는 칼 융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소피아는 맛있는 커피부터 영감을 주는 대화까지 매일 자신을 미소 짓게 하는 3가지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근 감사가 우주의 풍요로움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정서적 웰빙이 25% 향상됩니다. 소피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감사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놓아주는 힘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에게 안정적인 여성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소피아는 자신을 모욕했던 전직 상사에게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을 연구하면서 원망이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사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용서를 해방의 행위로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용서는 해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기 위한 행위입니다. 소피아는 상사에게 자신의 고통을 담은 편지를 쓰고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불태웠습니다. 칼 융은 이 행위를 연금술적 변형, 즉 개성화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융의 말처럼 우리가 놓아주지 않는 것이 우리를 정의한다. 취약성은 칼 융이 준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취약성이 진정성의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근 소피에게 취약성이 영혼을 연결하는 강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불안감을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자신을 판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용기에 감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취약성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취약성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윤기 말했듯이 취약함 속에서 영혼은 안식처를 찾는다. 칼 융은 내면의 안내자로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데 그 이유는 내면의 목소리가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이성적인 마음이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글쓰기 강좌에 등록해야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근 직관이 논리만으로는 부족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라고 가르칩니다. 직관을 강화하기 위해 윤근 따끔거림이나 깊은 고요함 같은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소피는 이러한 신회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무엇을 느끼는가? 융의 말처럼 직관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또 다른 핵심 주제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쓴 단편 소설이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면서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융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영혼은 역경 속에서 성장한다. 칼 융은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의 본질이 형성되는 시련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소피아는 거절을 통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켰고 다음 작품은 출판되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융의 말처럼 어둠 속에서 영혼은 빛을 찾는다. 칼 융 또한 진정한 관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진실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피아는 어떤 친구들은 항상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경쟁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객의 영감을 받아
그녀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윤근 관계가 무의식의 거울이며 누구와 에너지를 공유할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가 당신을 고양시켜 주나요? 융의 말처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진정성은 칼 융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빛나려 합니다. 소피는 동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근 진정성이 영혼의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성을 갖도록 영감을 주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소피는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더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윤기 말했듯이 진정성은 세상 속 자아의 반영입니다. 칼 융은 또한 우리에게 자기 관리를 신성한 의식처럼 실천하도록 권유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몸이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달이라는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요가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세는 내면의 자아와 나누는 대화이자 자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자기 관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자기 관리는 스트레스를 18% 감소시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명상이든 산책이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윤기 말했듯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당신 존재의 기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칼 융기 준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합니다. 예술은 무의식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글쓰기에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녀의 개성을 향한 한 걸음, 그녀를 살아있음으로 이끄는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윤근 창의적이기 위해 전문적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말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내면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을 그려보세요. 결과에 판단하지 말고 그저 흐르도록 두세요. 융이 말했듯이 예술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불안감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의지합니다. 소피는 융을 연구하는 여성 그룹에 합류하여 두려움 없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융은 공동체가 집단 무의식의 거울이며 공유하는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요? 윤기 말했듯이 영혼의 결합 속에서 자아는 그 메아리를 발견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할 수 있다. 자신감 넘치고 강하며 존경받는 여성이 되고 싶다면 곧 만나요.